너 답이 틀리잖아. 야, 그냥 공식으로 푸는 거랑 짝수 그냥 공식이랑 그거는 짝수 그냥 공식으로 푸는 거랑 답이 틀리면 뭔가를 바꿔야지. 16 더하기 11은 28이다. 30이었다. 자, 그냥 공식 A는 1이고 B는 4고 C는 마이너스 3이다. A는 1이고 B 다시는 2고 C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짝수분의 공식으로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 X는 A분의니까 분모가 없을 것이고 마이너스 B 다시니까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씨니까 플러스 4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가 루트 7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그냥 분의 공식으로 푼다면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AC를 먼저 계산을 하도록 해도 항상 AC를 먼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이고 거기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28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2 루트 7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약분까지 하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7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짝수 공식의 효용성이 여기서 보이지,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짝수 공식은 써야만 한다. 왜? 근데 왜 B'가 아니에요? B' 아까 뭐라고 그랬지? 2분의 B. 그래서 짝수 공식이라고 하는 거야. 짝수만 나눠지잖아. 홀수는 안 나눠지잖아. 됐냐?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문제 푸는 거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2차 방정식에서 중학교 때는 학교 교과서에서는 빠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문제집에는 맨날 있는 판별식 할까? 감각결세 할까? 판별식 할까? 자, 판별식 하자. 자, 판별식. 자, 오늘부터는 짜롭다. 판별식 안 쓰기만 해봐. 자, 판별식은 솔직히 그래공식보다 더 많이 쓰게 될 거야. 진짜. 직선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에 관련돼서도 문제 풀 거고 2차 함수랑 1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에 관련돼서 문제를 풀 거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근의 개수에 관련돼서도 판별식 쓸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판별식을 정말 근의 공식보다 더 자주 쓰이게 될 거기 때문에 먼저 판별식에 제발 좀 익숙해지라고 판별식을 그렇게 죽어라 쓰라고 하는데도 안 쓰는. 자, 판별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너희가 자, 이게 근의 공식이야, 그치? 근의 공식인데 2차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허근을 가질 때인데 허근은 중학교 3학년에서 안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에서는 근이 없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툭치고 넘어간다.
근데 사실 이거는 나중에 복소수,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 배우고 나면 이거는 근이 없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지.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랑 중근을 가질 때랑 근이 없을 때가 있어. 이차 방정식은. 그러면 얘네들을 결정 짓는 건 뭐냐면 얘야. 이 뿔마야. 맞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 있으니까 근이 두 개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 짓는데 필요한 식은 얘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만 따로 밖으로 딱 떼가지고 얘가 만약에 양이다. 그러면 얘는 어때? 살아있지, 그치?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0이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뿔마도 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중근을 가질 때야. 지금 내가 방금 전에 근이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중학교 때는 근이 하나라고도 많이 얘기한다. 알겠지? 근데 똑같은 근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아. 알겠지? 자, 다시 중근은 서로 다른, 그래서 이게 꼭 붙어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자, 다시 판별식이 양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판별식이 음이면 루트 안에 음이 들어갈 수가 없지. 그래서 요 식 자체가 어떻게 돼? 오류난다라고 얘기했어, 그지? 맞아? 그래서 없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요런 문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3x 제곱 플러스 뭐 kx 플러스 뭐 아무거나 4 할게. 4는 0이다. 얘가 중근을 가질 때. 그럼 너희 이번에 시험 대비에 만약에 문제로 나온 문제라고 치면은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똑같은 문제지,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냥 k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8이 0이다. k제곱은 48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야. 이건 나중에 유형 풀 때 다시 풀자. 자, 어쨌든. 자, 판별식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근데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야. 두 실근을 가질 때. 혹은 실근을 가질 때. 얘는 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돼야 돼? 0 이상이야. 맞지?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야. 두 실근. 두 실근은 서로 다른이 안 붙어 있는 두 실근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판별식이 양이어야 되고, 그냥 두 실근은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가 둘 다인 거지.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 중근은 근이 두 개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조심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판별식이라고 한국말로 쓰기 귀찮으니까 D라고 한다고 했지. D. 앞으로 수업할 때는 다 D라고 쓸 거고, 이 판별식에 D가 0보다 크다,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 요거는 이제 D가 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여기까지가 판별식 사용하기.
이것만 좀 꼭 기억해줘. 0 이상이 날 때. 오늘 거는 지금 찍고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눠서 올라가겠다. 전화가 올라가지고. 자, 그리고 뭐냐 4분의 b라는 것도 있는데 이 4분의 b는 b 제곱 마이너스 ac다. 짝수판 별식이겠지, 그지? 짝수판 별식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 나중에 너희들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나올 거냐면 x제곱 더하기 2에 뭐 k-3에 x 플러스 4 뭐 이딴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앞에 굳이 2가 붙어있게 하는 문제가 나올 거다. 알겠어? 그럼 요 문제가 판별식을 써야 되는 문제라면 짝수 판별식 쓰라고 2를 붙여놓은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판별식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 일단 한꺼번에 설명 다 해놓고 문제 풀어보자.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학교 교과서에서는 빠졌는데, 공식적으로 빠졌는데, 시험 문제는 계속 나오고, 문제집에도 계속 있고, 그지? 내가 제일 많이 애들한테 신입생 받을 때 있잖아. 신입생 받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야. 3학년 걸 한 바퀴 돌렸다는 애들한테 이 문제를 항상 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x제곱 더하기 뭐 mx 뭐 더하기 n이 0이면 마이너스 1이랑 3이다 이런 문제. 준서야, m은 얼마야? m은 2야? 웃고 있는 찬민아, m은 얼마야? 마이너스. 저도 잘 들어. 잘 들어라네. 그치? 그럼 여나 n은 얼마야? 자,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하는 거야. 넘어가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안다고 본다야, 그지?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준서 너는 왜 거기다 2라고 했냐? 마이너스 붙여서 들어간다 기억 안 나?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봐봐, 우리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했잖아, 그지? 그러면 x는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아? 아, 잠깐만. 최서야, 너 이거 알파 베타 괜찮냐? 우리 언제 안 썼던 거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지? 너 이거 처음 보지? 알파 그지? 이거 근 할 때 알파 베타를 많이 쓰거든. 그 나중에 세근하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쓰거든. 자, 알파는 이렇게 쓰면 되고 절대로 A 대용품으로 A 쓰면 안 돼. 이거를 알파라고 얘기하지. A랑 알파랑 같이 쓰는 일들 되게 많을 거거든 앞으로. A랑 알파랑.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이렇게 살짝 돌리면서 이렇게 쓰는 거야. 뭔가 안 예쁜데. 쟤는 좀 나은데, 그지? 얘는 야, 이거는 베타라고 이거. 그 다음에 감마는 원래는 얘가 이렇게 쓰는데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쓰거든.
근데 귀찮아서 그냥 나는 아니지. 요렇게 쓰는 게 맞거든. 이쪽에서. 근데 이게 나는 그냥 R이랑 똑같이 써. 소문자 R이랑. 이렇게. 소문자 R이랑 똑같이 써도 상관없어. 근데 똑같이 생겼어. 이거를 감마라고 얘기해.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거를 세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각 쓸 때 각미지수 있잖아. 각미지수. 각미지수는 고등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세타를 쓰거든. 그냥 세타까지만 너희들도 아직 많이 못 봤을 거니까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세타. 델타도 쓰는데 하나, 둘, 셋, 넷, 근이 4개. 얼마 안 남았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근 4개짜리 나오지. 이거는 델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알파, 베타를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상태에서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근이랑 개수랑 그러니까 얘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걸 인수분해를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자, x제곱의 개수는 1로 지금 통일시킨 거야. 만약에 앞에 a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a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x제곱의 개수는 1이 되겠지. 근데 거의 대부분의 너희가 푸는 문제는 x제곱의 개수가 1일 문제가 제일 많으니까 그냥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를 항상 한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다시 풀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돼.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렇게 나오지. 자, 근 알파 베타 개수 b c. 그럼 봐라, 이 b랑 뭐랑 같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주자 아까 네가 쓸 거.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합을 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b라는 애는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는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 C라는 거는 알파 베타. 그러면 너희는 내가 그때 외우라고 했던 건 뭐였냐면 x제곱에 두분의 합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퀄 0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두분의 마이너스 합 x 두분의 곱 이퀄 0이다. 이제 2차 방정식 정리 끝이다. 나중에 그 공통수학 1할 때도 이거 하고 넘어갈 거야. 그냥 알지? 하고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수업 한 게 그냥 공통수학 1 수업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물론 이제 공통수학 1을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2차 함수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거지. 지금은 이제 2차 함수 배제하고 수업하는 거니까. 그냥 이게 근과 개수의 관계야. 이거 여기 책에는 근과 개수의 관계가 어떻게 있었던 걸로 보죠? 상근이 1이고 뭐 4일 때 이런 거 없냐?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거 판별식 문제 있고. 없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쓰는 거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상근이 마이너스 1이고 상근이 3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두근이 나왔잖아. 자, 두근. 한근 나오면, 방정식에서 한근 나오면 뭐라고 그랬지, 맨날? 닥치고 대입이겠지. 문제에서, 한근이 문제에서 주어지면 모든 방정식이 다 똑같다. 한근이 주어지면 닥치고 대입이야. 만약에 그게 미지수라도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x가 알파일 때, x가 2일 때, x가 뭐 베타일 때 이렇게 한근이 나오면 대입이야. 그럼 이걸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 한 점이 나오면 대입이겠지. 이해돼? 진짜 중요해. 한근이 한 점이 나오면 대입이야. 이거는 앞으로 니네가 고3 갈 때까지 잡고 가야 되는 거야. 한 점이 나오면 대입, 한근이 나오면 닥치고 대입. 자, 그러면 두근이 나오면, 두근이 문제에서 나왔어?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는 거야. 두근에 관련된 내용. 자, 그러면 항상 두근이 이렇게 나오면 너희는 여기다가 합 이렇게 쓰고 곱 이렇게 쓰고 항상 이거를 적어줘. 합은 얼마야? 2지.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요 두 개를 가지고 x제곱에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 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꼴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여기서 요거를 항상 생각을 하라고 했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사실상 이게 다야. 됐냐? 준수됐어?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지? x제곱의 계수가 1하잖아. 그지? 그럼 뭐만 하면 되겠어 이제? 맞춰주기만 하면 되겠지 2로. 그럼 뭐 하면 돼? 각함에다가 1을 곱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 사용법이야. 됐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이라는 애가 있어.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 하는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오면 합은 얼마? 2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 맞지? 두근의 합은 뭐였어? x의 개수였잖아. 마이너스 붙인 x의 개수. 그래서 판별식이랑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아무 때나 너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2차 방정식은 이게 다야. 야, 2차 방정식 못 푸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 없을 것이고, 그 다음 뭐야? 거시기. 근해 공식 못 쓰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틀릴 만한 문제는 사실상 그냥 A, B 반대로 보는 놈이랑 정말 그냥 실수하는 놈이랑 아니면 여기에서 다 뭔가 문제되는 애들,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물론 이거 이용 안 해도 조금 더 복잡하게 풀려 3학년 문제는.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풀린다는 얘기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런 거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3학년 버전으로 문제를 풀면 이렇게 풀어야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다.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이렇게 놓고 이거를 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이게 3학년 버전의 풀이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수로 안 나오고
제일 빡치게 나올 때가 선생님이 근각의 세관계를 안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문제를 줘. x가 마이너스 한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가르쳐줘.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야. 그러면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일 테니까 합곡으로 문제 풀면 되거든. 근데 이거 안 가르쳐주면 얘는 요거 풀어야 돼. 이거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근이 무리수가 되면 근각의 관계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문제 풀기 힘들다는 거지. 오케이? 아니면 뭐 요거 알겠지? 그래서 두 근 나오면 무조건 근각 F의 관계를 사용하면 됩니다. 됐지? 자, 진도는 싹 다 나갔어. 우리 천천히 문제를 한 번씩 풀어봅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2차 방정식까지 우리 내일 앞에 거 푼 거 풀이 한다고 했지? 그치? 시험은 다음 주에 친다고 했지? 그치? 그거 나중에 나한테 이거 시간 다 끝나고 나면 공수일 들고 왔는지 안 들고 왔는지 확인해라고 얘기해라. 까먹지 마. 널 믿을 거야. 너 까먹으면 나도 까먹어. 나 분명히 아마 그때 되면 까먹고 있을 거야. 근데 영상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유튜브. 우리 학원 유튜브. 거기에 편집 이딴 거는 하나도 없어. 그냥 한 명 안 왔을 때 그냥 전체적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올려. 통째로. 그래서 뭐 구독 이딴 거 하지 마. 혹시나 사람이 많아지면 외부로 흘러나가면 안 돼. 왜냐면 욕하는 거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혹시나 어머님이 보시게 되면 어머님들이 가끔 옆에서 보시다가 훔친 놀란다는데, 그리고 내가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 거 막 이런 거 다 올라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돼. 구독하지 마.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 진짜 50명까지는 구독자를 모아야 되지 않나. 라이브 하니까 되게 편해 보여가지고. 라이브가 구독자 50명 되면 할 수 있대. 50명이 안 되면 못하더라고, 라이브가.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때 그냥 50명을 모아서 라이브로 그냥 수업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자, 볼게. 자, 하나씩 보자. 처음에 한 거.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것은 몇 번? 답은 2번 같은 경우에는 x제곱에도 날라가지, 그치?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지. 뭐 1번은 능력이 없으니까 틀린 거고. 그리고 너희들 2차 방정식 문제 풀 때 능력 안 써가지고 진짜 많이 틀려. 그리고 내가 제일 빡치는 게 이거야. 능력이 없으면 계산이 안 되는 게 정상이야. 능력이 없는데, 말도 이상해. 능력이 없는데 계산이 되는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라고. 알겠어, 준서야? 이제는 중요시하자. 식은 끝까지. 알겠지? 방정식은 더 중요해. 그러니까
그 등식의 성질 박한에다 1을 곱하거나 이런 것들이 는 0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 그럼 는 0이 없는데 어떻게 2를 곱하거나 했어?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해인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지.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자, 8번. 항근이 x는 마이너스 3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지. 항근 주어지면 뭐하라고? 대입하라고. 그래서 대입하면 그냥 바로 a 값이 나올 거야. 이것도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11번 풀어봐. 민서야 차 줄까? 따뜻한 물 마실래? 녹차 줄게. 잠깐만. 실용 문제가 아까 전에 내가 설명했던 거를 제대로 들었으면 지나가는 말은 아니지. 엄청 강조했어요. 이제 응? 내일 한 등식 전까지만 풀는데 일단은 오늘까지 풀어오라고 했는데 오늘 건너한다고 오늘까지 풀어오라고 했었네. 뜨거움을 잘 따랐어? 뜨거움을 못 따르는 애들이 있어. 어떻게 뜨거움이 안 나와요? 자, 오케이. 이 문제를 잘 못 푸는 애들은 보통은 어떻게 푸냐면 정말로 x를 구해. 구하는 애들이 있거든. 자,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근이 x는 a라고 나왔지. 그지? 항근을 주어진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유형별로 좀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이 문제는 항근이 주어진 문제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대입하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식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잘 보면 돼. 얘가 구하라는 건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4야. 그러면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a제곱 더하기 3a가 1이다. 그래서 그만큼이 1이니까 결국엔 1 더하기 4가 5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이 주어지면 대입하는 거야.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 4자식이 된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푸는 거였어? 이건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공통수학 3, 공통수학 1 문제. 어떻게 풀었지? 나눗셈 했지. 나눗셈 하는 문제야. 이 식을 요걸로 나눗셈을 하면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나머지에다가 대입하는 문제였어. 그거는 뭐, 중학교 3학년 버전으로는 한 블랙라벨 정도 되면 3차 정도 나오더라.
그 정도 난이도까지 올라가면 3차가 나오고 저게 4차가 나오고 5차가 나오려면 고등학교 공통수학 1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저 공통수학 1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사실상 중3 문제집은 안 풀어도 돼. 사실 진짜 안 풀어도 돼. 아예 제대로만 공부를 하면. 어차피 중3 문제 어려운 문제는 다 공통수학 1문제야. 근데 물론 아직 너희가 이제 공통수학 1을 진도가 2차 방정식까지는 안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엄청 잘하잖아. 그러면 공통수학 1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랑 연계되는 문제 빼고는 다 풀어. 더 심화된 내용은 없어. 문제가 심화가 되는 거지. 내용 자체는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든지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오늘 했던 거, 특히 앞에 내가 개념 정리해줬던 거, 그거는 제대로 정리 마지막으로 해놓고, 물론 뭐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일 거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숙제할 때 잘 써먹어봐. 자, 그 다음 볼게. 11번 했구나. 자, 그 다음에 15번 2차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했어. 자, x 플러스 5랑 x 플러스 1이 0이라고 인수분해 같이 감사하게 되어 있지, 그지?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1. 이게 처음 풀면 되게 헷갈리는 게 5 또는 1이라고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 최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왜 x가 답이 나오는지를 잘 생각을 해. 괄호 안이 0이 되게 만드는 x 값이다. 5의 부호의 반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 괄호 안에 x에다가 뭘 대입하면 0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18번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푸시오.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푸세요 라고 하면 되고. 자, 좀 21번 봅시다. 풀어봐. 너무 풀 게 없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공수일 시험 보는 거 잘 준비해라. 만약에 내가 많이 틀릴 것 같을 예정이다. 그럼 토요일 날 약속 잡지 마. 토요일 하루로 안 될 것 같다. 일요일도 약속 잡지 마. 진짜 다 하고 넘어갈 거야. 이제는. 그래야 나중에 공통수학이 넘어가지. 자, 21번. 일단 2차 방정식을 풀려면 무조건 는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자, 이게 기본이야. 왜냐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그래서 2, 5,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거를 x-5에 x 플러스 2는 0이다 까지 쓰고 x는 5 또는 마이너스 2이다 라고 이제부터는 안 쓸 거고, 요거까지 요거 안 쓸 거야. 요거 인수분해 한 것만 보고 답을 쓰는 게 맞다. 알겠지? 이거까지 쓰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 자, 그래서 a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 식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0이다. 그래서 4일 다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항 3개짜리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빨리빨리 나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25번을 봅시다. 자, 이 문제도 오늘 배운 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풀려고 한번 해봐봐. 노력해봐. 풀어봐. 내가 굳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생각해보고. 와. 자, 한근이 마이너스 2다. 그럼 우리 한등식으로 생각해보면 한근이 마이너스 2라는 건 이거를 fx라고 생각을 하면 f의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거랑 똑같거든. 굳이 고등학교 때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풀자면 이거를 너희는 f의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 그지? 수치 대입에서 문제 풀었지. 어제 나머지 정리해서.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수학은 한 단원 이게 아니야. 이거랑 연결을 잘 짓는 애들이 나중에 수학을 잘하게 돼 있어. 자, 어쨌든 자, 한근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닥치고 대입하라고 했지, 그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닥치고 대입해라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대입하라는 뜻인데.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면 당연히 그걸로 푸는 거야. 모르겠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다. 뭔가를 시작을 해야 그 다음 뭔가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시작을 하기 위해서 닥치고 대입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한근이 나오면 대입해라는 아니야. 하지만 거의 다 그래. 자, 그래서 대입을 하면 3, 3은 9에 20, 9요. 마이너스 2하면 1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0이다. 2a는 10이다. a는 6이다. 자, 그러므로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나왔어. 됐냐? 자, 그러면 다른 한근을 구하셔. 이거 다시 인수분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 얘가 얼마야? 합이 마이너스 1지. A가 6이 아니잖아. 아니야? 계산 틀렸어? 그렇네. 쏘리. 지금처럼 계산 틀리면 망고 땡이야. 8 맞나? A는 4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합은 이러면 조금 더 불편해지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2 플러스 P라고 할까? 그래서 P는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다른 한근은 3분의 2가 나오는 거지. 저거 하려면 근각의 관계보다 그냥 다시 인수분해를 하면 낫지 않나? 아, 물론 상관없어. 그냥 굳이 근각의 관계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푼 거야. 당연히 이게 나왔으면 이거 다시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푸는 걸 조금 더 추천을 할게. 근각의 관계는 평소에 쓰는 버릇이 들어야 돼. 안 그러면 고3 내내 안 쓰는 놈도 있어. 당연히 성적은 꽝이겠죠. 내가 본 4등급 미만의 애들, 9등급제에서 4등급 미만의 애들 끝까지 근각의 안 쓰는 놈 하고 4등급 받는 놈 진짜 한 놈 같아. 와, 걔는 어떻게 그렇게 안 쓰냐. 욕도 해보고 때리기도 해보고 다 해봤나. 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몇 번 있냐?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 왜 이렇게 생각보다 중도로 못 나가지? 안 돼. 자, 중국 맞는다. 자, 직접 풀어봐. 다 필요 없고 판별식 써. 이제는. 그래 공식 위에다 적어놓던지 앞에 뒤에 거 보고 내가 적어줄게. 판별식은 루트 안에 있는 식이 판별식이라고 했어. 요 안에 있는 얘가 D다. 얘는 4분의 D라는 건 짝수 판별식 얘기하는 거야. 4분의라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적어줄 테니까 중국만 문제 나왔으니까 판별식으로 문제 풀어. 안정제곱 만들고 이런 건 잘하잖아. 이제는 굳이라도 써. 잘 못 쓰겠는 사람은 A랑 B랑 C를 먼저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 저 공식에다 쓰는 거를. 그래야지 공식 대입하기가 조금 더 편해. 연습할 때는. 이제 딴 방법 허락 안 한다. 다 판별식으로 해. 자, 일단 x의 개수가 1이니까 얘는 짝수 판별식이 아니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a는 1, b는 마이너스 1,
C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잘 못하겠는 사람은 ABC를 적어놔 밑에다가. 그래 놓고 자 B제곱 1 마이너스 AC 요거 두 개 곱하면 4분의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네. 아 잠깐만. 아 미안. 아 쏘리. 나 이 미지수가 여기에 있는 줄 알았어. 쏘리. 그럼 판별식 쓰니까 다 0 나왔어? 그래. 맞아. 얘가 맞는 제곱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는 판별식으로 확인해보면 되거든. 아, 나는 뭘 생각했냐면 이 A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A여가지고 이게 판별식을 할 때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여기에서 A를 구하고 여기서 B를 구하죠. 줄 알았어. 나. 자, 다시. 그러면 그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2분의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X는 2분의 1에 중근 이렇게 A가 나올 것이고, 그럼 요거는 2, 2, 3, 3이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중근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요거 x는 a가 중근이잖아. 그럼 몇 개 준 거야? 2개 준 거야. 뭐? a랑 a 맞지? a랑 a 그럼 뭐 하면 돼? 근각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얘가 a니까 a 더하기 a는 얼마야? 1 이렇게 되겠지. 두분의 합. 그지? 마이너스 합짜리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a는 2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근각에서 하기가 훨씬 더 편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2b는 얼마여야 돼? 이거 4로 다 나누면 여기 플러스 3 되지. 그지? 플러스 3이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때 마이너스 3이냐? b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중근 한 개를 줬다라는 얘기는 두 근을 준 거랑 똑같은 거야. 두 근을 줬다라는 얘기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수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머리가 이렇게 흘러가야 돼.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수분해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편하지. 그지? 어차피 더하기니까. 이걸 자유자재로 쓸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무조건 이 문제를 저 파란색으로 풀어라 이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풀려고 노력을 해야 그냥 일반적인 문제 풀 때도 그게 나오거든. 저거 인수분해 그냥 하면 되잖아요. 물론 당연히 하면 되지. 솔직히 시간도 얼마 차이 안 나고. 근데 저걸 인수분해로 하면 되잖아요. 나는 그래 보면 근각외세 관계를 안 풀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면 걔는 앞으로도 근각외세 관계를 못 써.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 지금 어차피 연습하는 단계니까 연습하라고. 자, 그 다음에 34번. 자, 중근을 가진답니다. 자, 1번. 하나만 해봐. 인제는 판별식이야. 인제는 판별식이야.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마이너스 a는 0이다.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어야 되겠지. 근데 2차 함수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저걸 굳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야. 사실 나는 그걸 더 바라긴 하지만. 이게 2차 방정식으로 안 보이고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직선이랑으로 보이는 사람은 아주 훌륭하고 그게 아닌 사람은 다음에 2차 함수 수업할 때 열심히 듣고 판별식을 밑에다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ABC를 옆에다가 적어 놓고 그리고 판별식을 써.
파이니까 당연히 너희는 짝수 판별식을 썼어야 됐겠지. 와, 다 못하네? 완전 교육식 좋은 거. 유형 10분까지밖에 못하네. 희한하게 유형 10분에서 자꾸 웃긴단 말이야. 수업 안에. 저희 1일 테스트 10문제 다리 딱 좋네. 유형 10분. 자. 자, 4분의 D는 얼마?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주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는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요 문제에서 A는 얼마? 1이지. 그 다음에 B는 얼마? B 다시는 얼마? 얘 8이니까 4냐? 그 다음에 C는 얼마? 15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돼? 됐어. 자, 그러면 자, 4분의 B는 16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5 플러스 A는 0이다.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게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완전제곱식을.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판별식이에요. 왜냐하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나머지 두 개는 내가 지금 나머지 두 개 뭔지 알지? 하나는 완전제곱식 만들기고 하나는 그냥 공식으로 푸는 거. 그 2분의 P의 제곱을 푸다 그거로 푸는 거. 두 가지 방법은 다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판별식으로 풀으라는 거야. 판별식은 아무 때나 다 쓸모 있는 방법이거든. 문제가 어떤 조건이 나오더라도 다 판별식으로 풀면 다 풀려. 그래서 판별식이 제일 손에 익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두 개 다 풀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거 풀어. 인수분해 두 개 해가지고 공통근 찾으면 되겠지?